협상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또 역봉쇄에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새로운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 이제 곧 종결이 되는 게 아닌지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유가가 폭등하고 있고 한국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동 전쟁 상황 그리고 2차 협상 자세하게 분석하고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볼 텐데요. 21세기 정치학회 회장 맡고 계신 김태환 동의대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김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복잡하게 돌아오고 있는데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예. 이란이 지금 현재 불안한 휴전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2차 네네.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최종 타결을 하고 종전으로 이어질지. 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사실 본래 전쟁 중인 국가들이 협상은 뭐 본질적으로 쉽게 타결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사실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우리 6.25 전쟁을 봐도 그렇고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봐도 너무 큰 기대는 큰 실망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번 전쟁은 미국이 수행한 역대 전쟁 가운데서 그 어떤 전쟁보다도 상대국에 대한 미국의 공세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2차 협상에 좀 기대를 하는 편입니다. 사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까지는 미국 역사상 가장 적은 희생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이번 전쟁의 종결을 상당히 희망적으로 이번 2차 협상에서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자, 만약에 2차 협상이 또 결렬될 경우 추가 휴전 연장을 하면서 결국은 타결을 이후에 지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분석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결렬되면 또 휴전을 연장하고 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트럼프 스타일은 아닙니다. 트럼프는 그러니까 소위 미친 척하면서까지 상대방을 정신없이 흔들어 놓고 정신을 차리기 전에 단숨에 얻을 것을 얻는 그런 스타일인데, 시간이 길어지고 협상이 반복되면 이런 효과를 얻기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이 2차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대규모 공세를 취할 준비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건데요.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미국이 이란의 에너지 전략 인프라를 공격할 준비를 완료했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워낙 미국의 전력이 압도적이고 거침이 없어서 이란으로서는 뭐 조금만 체면을 세워주면 못 이기는 척하고 이끌려 나올 것만도 같은데, 문제는 이전의 미국과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스타일이 워낙 거칠어서 협상에 이끌려 나와야 하는 약자인 이란 입장에선 큰 고통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친 척하는 그런 것이 전략이다 이렇게 또 분석해 준 게 참 인상적인데요. 자, 지금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또 이란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미친 척하는 전략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미국의 이런 전략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그 봉쇄하고 관련해서는 조금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역봉쇄는 뭐 아무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제재 때문에 팔로가 막힌 이란산 원유를 싼값에 대량 수입해온 중국에 대한 이란 석유 수입을 봉쇄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중국이 미국의 역봉쇄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전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는 중국이 뭐 특별한 비판 성명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이 며칠 전 그 로이터 통신이 인도네시아와 미국이 미국 군용기에 인도네시아 영공 통과를 논의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 성사와는 상관없이 그 논의 자체가 중국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란을 출발한 유조선이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것이 말라카 해협인데, 이 좁은 해협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에 있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이미 미국과 합동 군사 훈련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비슷한 상황이 된다면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해협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아주 확대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거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란 전쟁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급소인 주요 원유 수입처인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미국이 손보는 것이다. 이런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면 좀 이해가 좀 수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의 역봉쇄는 단순히 이란, 중동을 보는 게 아니고 중국을 겨냥한 전략이다. 이렇게 분석도 해주셨는데 그거 역시 네.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1차 협상의 걸림돌 사실 이스라엘이 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걸림돌에. 자, 2차 네. 협상을 앞두고서는 레바논과 또 협상을 별도로 하기로 해서 이 역시 네.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협상은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시는지 또 이스라엘의 행보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네. 갈 걸로 보시는지 또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에 미국이 묵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있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3대 주요 안보적 위협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무력화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수건이거든요. 첫 번째는 북쪽의 헤즈볼라 세력, 두 번째는 남쪽 가자 지구의 하마스 세력, 마지막으로 멀리 이란인데 헤즈볼라와 하마스는 모두 이란의 지원으로 유지되는 반이스라엘 무력 단체입니다. 현재 하마스는 소멸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능력은 거의 상실한 상태고요. 이란도 미국의 공격으로 초토화됐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상당 기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핵에 대한 염려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태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북쪽 레바논 남부를 장악하고 있는 헤즈볼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헤즈볼라마저 무력화시키면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수건을 모두 이루게 되는 셈이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을 논의하고 있다는 그런 외신은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의 협상의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만약에 종전이 되면 손익계산서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네. 일부에서는 뭐 트럼프가 별 이득 없이 국내 비난만 네네. 받고 오히려 이란이나 이스라엘이 이득을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네네. 견해들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큰 틀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이란이 이득을 본다는 해석은 좀 너무 큰 비약인 것 같고, 네. 이스라엘은 확실히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탄야후 수상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북쪽의 헤즈볼라, 남쪽의 하마스, 또 이를 생존하도록 지원해왔던 이란을 동시에 어느 정도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 최대 수혜자라는 거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는 그 리더십 스타일과 정책 추진 스타일이 사실은 이전에 어떤 미국 지도자하고도 다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나오고 싶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국제 규범이나 도덕은 물론이고 외교적인 전범에도 전혀 구애받지 않고 행동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의 자서전을 보면 트럼프가 광인 전략을 실제로 사용했다고 그렇게 기술을 하는데, 전략이 아니라 진짜 미친 사람이라고 국제사회에서 회자될 정도로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손실은 손실이 아니라 투자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란 전쟁에서 손실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투자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상황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쟁이 종결될 거라고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쟁이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겠나, 그렇게 분석하는 편입니다, 저는. 네. 자, 끝으로 질문 드리겠는데 트럼프가 원하는 바를 결국 얻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네. 그 원하는 바를 얻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종전 이후에 중동과 네. 국제 정세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끝으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 미국이 이란에게 원하는 바는 가시적으로는 아무래도 핵의 완전한 무력화입니다. 이게 트럼프가 과시할 수 있는 가장 큰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저는 이란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가 중국의 무력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더 이상 미국에게 도전할 능력과 의지를 상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제사회의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트럼프가 취한 일련의 대외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파나마 운하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퇴출시키고 미국 영향력을 회복했고, 베네수엘라에서는 미국의 유화적인 정권을 이렇게 구축하고 석유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했고, 이번에 이란 전쟁을 통해서 이란에 대한 석유 통제권까지 확보하면 실질적으로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인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중국은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시장가보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전체 수입의 20% 정도를 수입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트럼프 자신이 지난 3월에 이란 다음은 쿠바라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 쿠바와 베네수엘라가 바로 중국의 남미 영향력 확대의 교두보였었고, 중동에서는 중국 1대1로의 한가운데서 중국과 유럽을 잇는 고리가 바로 이란이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그린랜드 영유권 문제를 건드린 어떤 그 트럼프의 그 속내도 결국은 중국의 북극 항로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대한 차단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이란 전쟁 이후에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도전 의지는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도전할 능력은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게 얼마나 걸릴지 또 성공할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가장 절대적으로 힘이 센 미국이 그렇게 국제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짜고 있고, 그 안에서 중국이나 유럽도 미국이 이끌어가는 새로운 질서에서 각자의 자국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그런 방안은 강구할 거라고 보고, 대한민국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